안녕하세요. 저는 부경대학교 중국학과 여동근 교수입니다. 오늘 수업은요, 중국 고대 도시에 대해서 알아보는 좀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고대 도시를 알아야만이 동아시아의 도시를 알고 있고, 오늘 우리는 다 한국에서 도시에 살고 있죠. 대부분이 한국의 도시 활률이 90% 이상이기 때문에 우리 도시를 알아야만이 또 우리 삶이 어떻게 왔는지 우리 삶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도시란 무엇인가요? 그러면 고대에 중국 사람들은 도시를 어떻게 이해했고 도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 그림을 보면 아시다시피 도시는 하나의 신앙입니다. 이 그림에 보이는 것은 북경 자금성에 있는 앞에 있는 천단이라고 합니다. 천, 하늘에게 제사를 지내는 곳입니다. 그러면 황제가 천단에 가서 제사를 지내면서 천은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 이것은 중국의 도시에 대한 이해이며 또 중국의 우주관입니다. 이런 중국의 우주관과 신앙을 도시 형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천단은 3층의 원형으로 이루어졌죠. 이렇게 하늘과 이어지고 원이란 것은 바로 하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황제는 하늘의 뜻을 받아 이 땅을 다스린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천단의 뒤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땅을 섬기는 지단이 있고, 그러면 자금성의 동쪽에는 뭐가 있을까요? 태양을 섬기는 일단이 있고, 서쪽에는 뭐가 있을까요? 달을 섬기는 월담이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의 황제들은 천단, 지단, 일단, 월단, 동서남북으로 각 단을 해서 자신의 신앙과 우주관을 도시 성곽에다가 투명하고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시 형태가 바로 9개의 문을 갖고 있죠. 중국 사람들은 구를 좋아합니다. 3과 구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 구는 차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도시를 쭉 보면 바로 구경구괴라 하게 되죠. 모두 경위가 명확하다. 그래서 중국의 베이징에 가면 장안대로를 따라 가지고 매우 정자형의 도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고대 때부터 정자형으로 도시를 만들고 장방형의 도시를 만들어서 이 도시 안에서 왕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도시는 신앙인데 도시의 왼쪽, 황제가 있는 곳의 왼쪽에는 사직, 사직이라고 있는데 좌사우묘라 합니다. 즉 사직이라는 산은 토지를 신앙하고 우쪽의 묘는 풍량신입니다. 그래서 고대는 농사를 짓기 때문에 풍요한 수확을 거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비가 잘 내리고 바람이 잘 불고 땅이 잘 비옥해 가지고 농사를 잘 지어서 태평성세를 이어가는 이런 신앙과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주나라 때부터 이런 토지에 대한 성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성곽을 만들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성곽은 하나의 우주관의 반영이며 신앙의 반영이며 마치 유럽에서 마치 교회가 많은 것처럼 여기에는 바로 중국 사람들이 많은 단, 월단, 천단 이런 단을 만들어서 제사를 지내면서 의례를 합니다. 그런 것이 바로 중국 사람들의 그런 뜻을 그리고 머리에 있는 이념, 신앙, 우주관이 잘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걸 보세요. 도시는 무엇일까요? 도시는 정치입니다. 우리도 수도 하면 서울이 정치 핵심 1번지죠. 그러면 중국에서는 핵심 1번지가 어디일까요? 바로 자금성이죠. 베이징이죠. 그런 것처럼 이는 왕이, 황제가 앉아있는 권장 여기에 있습니다. 자금성에 가보면 모든 정치 행사를 여기서 다루어지고 모든 정령들이 여기서 나가기 때문에 도시의 핵심은 정치가 1번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사 할 때 경상북도 도도 가면 도청이 있고 읍에 가면 읍성이 있는 것처럼 각 지역마다 정치 1번지가 있습니다. 그럼 중국도 역시 시, 성, 현 이런 도시 있을 때마다 다 지금은 이제 공산당이 하는 성에 정부가 있는 사물을 보는 곳이 있죠. 이런 것이 바로 정치 1번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웅장하고
모든 왕권을 통치할 수 있는 도시는 정치를 하는 곳입니다. 자, 그러면 또 도시는 무엇일까요? 신앙만 있고 정치만 하면 사람들이 살 수 있을까요? 아니지요. 도시는 경제이죠.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도시가 지속적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도시의 도자, 시자, 이거는 바로 도는 한 개 성과하기 위해서 또 인프라가 될 수 있고 시는 시장이 될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물류가 모이고 사람들이 교환을 이루어야 하죠. 그래서 성곽 밖에 조그만 시장이 있는데 농촌과 도시가 교류를 했을 때 호시라고 합니다. 호시. 그래서 이 시는 어떤 의미에서 지금 확장이 되어서 우리 시장 경제 할 수 있는 시장 경제를 할 수 있고 경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서 운하도 파고 여러 가지 물류가 오고 농산물이 오고 교역이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는 행정, 정치, 권력, 시는 사람이 직결하여 사는 동네, 교역을 하는 동네, 사람들이 서로 교환을 통해서 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그림은요, 청명상하도인데 북송 시기에 장택단이라는 사람이 북송의 송나라 때가 얼마나 번성한지를 잘 그린 그림인데 지금 국보 1호로서 대만 박물관에 있습니다. 매우 섬세하게 잘 그려놓았죠. 이 그림을 보면 북송 시기에 경제가 얼마나 번창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100만 이상의 인구가 사는 도시가 별로 없었습니다. 송나라, 당나라, 명나라, 청나라 하도 베이징은 무조건 항상 100만이 있는 도시에 속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1840년대까지 사실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 1860년대까지만 하도 100만 있는 도시 로마, 동경, 베이징 몇 개 없는 도시입니다. 그런 만큼 100만 도시가 사는 곳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항상 이렇게 100만이 있는 대도시. 그래서 도는 업성의 확장판입니다. 그래서 대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 자, 그러면 어떻게 경제가 번성합니까? 경제는 우리가 알다시피 유럽 국가들은 해양 무역을 많이 하지만 중국은 안에 내부에 강이 많습니다. 장강, 황하 이런 큰 강을 수직으로 팔 때에 대운하를 팝니다. 그래서 장흥까지 가기도 하고 베이징까지도 가기도 하면서 이 운하를 통해서 여러 성들을 이어놓습니다. 이런 대도시들이 하나하나 이어지면서 경제권을 형성합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대운하 벨트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중국에서 소금, 차마 고도 여러 가지 무역 형태들이 많겠지만 이런 물류 이런 장소들이 바로 이런 경제 무역을 통해야만이 경제가 발전하고 사람들이 모여 살고 경기가 좋고 또 사람들이 대도시의 다양한 생활 형태를 만들고 또 창조적으로 창의적인 경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항저우이죠. 여러분들 우리 한국에 있는 학생들은 항저우 하면 좋아하죠. 마윈의 알리바바가 있는 도시. 항저우는 지금 디지털 도시로 일어나지만 이때는 경항대운하의 시발점이기도 합니다. 항저우는 또 남송 시기에 한 시기 수도로서 번화하고 항저우가 얼마나 번화한지를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이 운하가 이렇게 배들이 하나하나 이어가지고 이 물류를 베이징까지 가져다 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중국에는 그때 대운하는 지금의 고속도로이고 지금의 항로이고 지금의 비행기가 다니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것이 빨리빨리 움직여서 100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큰 물동량을 가지고 있는 항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는 뭐입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100만 있는 도시 살기 쉽지 않습니다. 도시는 인구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여 살아야 내부에서 무역이 많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형태가 일어납니다. 여기에도 역시 청명상하도인데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연극을 보고 있거나 하면서 경제 소비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미 송나라 때보다 상업 활동이 발전하고 상업도시 형태를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업은 어느 나라나 다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도시는 또 무엇일까요? 도시는 하나의 생활 양식입니다. 우리가 지금 백화점에 가면 모든 사람들이 루이비통 가지고 있는 것을 명품을 확인하고 저 사람 잘 사네? 하는 것처럼 이때는 뭘까요? 도자기입니다. 경덕진에서 이쁜 이 도자기를 하나 있으면 루이비통 10개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궁중에 황제나 왕 그리고 공신들이 이런 생활 형태를 유지할 때 서민들도 이것을 따라 배웁니다. 그러면 우리는 청자기, 백자기를 만들어서 자기 집에 반들반들하게 모시면서 귀한 손님이 올 때 사용을 하죠. 이런 것처럼 우리는 이 도자기를 통해서 중국의 실크로드 것처럼 도자기와
실크가 이렇게 하나에 모여가서 유럽을 가는 것처럼 굉장히 사치품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루이부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도시는 또 하나의 생활 양식을 했는데 중국에서 여러분이 지금 유네스코에 등록됐지만 경극이 있죠. 이 경극은 사람들이 매우 즐기는 일상생활입니다. 대도시에 가야만이 황제가 보는 것도 있고 왕이 보는 것도 있고 일반 서민들이 보는 경극도 많습니다. 이 경극은 오늘날에 큰 데서 보면 오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기 서구에 오페라가 있는 것처럼 중국에는 경극이 있어요. 몇천 년 동안 이런 연극 활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만들어주고 도시와 농촌의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시는 이처럼 하나의 생활 양식이고 하나의 주류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곳이며 또 정치가 집중된 곳이고 또 경제가 발전하여 상업이 발전하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의 중국의 도시는 어떨까요? 아시다시피 중국은 시장 경제를 G2 국가라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천단은 비어 있고 지단은 비어 있고 신앙은 사라지고 건물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죽은 건물에 우리가 새로운 영혼을 넣어야 합니다. 예술의 창작, 새로운 가치관, 다양한 가치 이런 것들이 살아있을 때에 오늘날의 창조 경제, 새로운 디지털 경제를 만들어서 창의적인 도시로 만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오늘의 강의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